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김재범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닝썬 불길 한류까지 번지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논란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버닝썬이란 클럽에서의 폭력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커지게 될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초대형 스캔들로 번져서 연예계에 지금 핵폭탄급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준영 씨 그리고 이제 승리 씨가 오늘 경찰에 수사를 받으러 출석을 한 그 상황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연예계 쪽으로 불똥은 이미 전해진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한류까지도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일단 지금 등장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지금 파장이 좀 커진 그 상황이에요. 오늘 보니까 용준영 씨도 지금 소속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팀을 탈퇴한다 이야기 나온 그 상황이고요. 네. 지금 사건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이제 버닝썬 논란이라 해가지고 좀 입에 담기 쉽지 않은 그런 좀 극악한 범죄,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원빈 주연의 아저씨 같은 영화 보면요, 사실 그런 장면들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성에 대해서 어떤 물약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다든지 경찰과 유착 관계가 나온 장면들 사실 몇 년 전 영화에서도 충분히 다 그런 점 나왔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터질 것이 터진 게 아니라 원래 터져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감추고 그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그 경찰들의 권력 문제까지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설마 했던 것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르 떨고 있는 거죠. 버닝썬에서 발생했던 그 작은 폭력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면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과 이제 강남 그리고 홍대 주변의 유명 클럽에서 이제 유착 관계 이로 인해서 이제 버닝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들과 관련된 그런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이제 GHB라 해가지고 흔히 좀 안 좋은 말로 물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성에 대해 술에다가 어떤 약물, 이게 마약이거든요. 이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마약이고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 버닝썬 클럽의 이사직을 맡고 있고 실제 소유주는 양현석 씨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씨가 포함되어 있었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이제 정준영 씨가 그러한 어떤 성적인 행위 그리고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들을 유통하면서 성접대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승리 씨는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음성 반응이 나와서 그리고 국립대를 이제 하겠다면서 사실상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시도인데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서 상황이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승리 씨라든지 정준영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 그리고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모 씨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예계뿐만 아니라 기업가들 그리고 경찰 권력들까지 같이 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동영상 촬영을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 포렌식으로 다 보니까 실제 촬영했던 장면도 있고 자기 스스로 그런 성행을 했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도 다 증거로 다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일파만파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을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연예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이게 또 퍼나르기가 됐다면 상당히 큰 피해가 또 우려되는 2차 가해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그 상황인 것 같고 정준영 씨가 이제 급하게 촬영하다가 이제 귀국을 했고 입장문을 냈는데 진정성을 좀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4번 이렇게 반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수하겠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릎 꿇고 빌어도 사실 부족할 판인데. 승리 씨도 이제 연예계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퇴학인데 자퇴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도 많이 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사실 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사건이 정말 이야기가 됐듯이 폭력 사건에서 이렇게 좀 크게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김재원 기자, 무엇보다 지금 경찰의 유착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방정현 변호사였죠. 이 카카오톡 그 내용을 경찰이 아니라 권익위 이제 제보를 했어요. 네. 그 이유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예. 이제 지금 불거지는 게 경찰과의 유착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바로 이제 뭐한 방송에서 이 방정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총장이 나와서 또 입장을 또 밝히는 모습이 있었고 어제 밤엔 또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그 뭐 경찰에서 핸드폰 수리 업체에 네. 이게 뭐 수리를 복원할 수 네, 네. 없다라고 좀 입장문을 써달라라고 네.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사건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그 예. 모습이에요. 김 기자가 보기엔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그 연예 쪽 관련된 이제 기자들도 이제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그 단순한 이제 유흥업소하고 이제 일선 경찰의 이제 단순 이제 비위 사건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권익위에 이제 자료가 제보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게이트로 번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해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경찰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권익위로 들어갔을까? 이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었고 그 자료를 처음에 이제 공익 제보자한테 받은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이거를 이제 아예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분이 방정현 변호사이시고요. 한 분한테만 그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게 아니었군요. 예, 익명 제보자분이 지금 한 3분 정도한테 지금 보냈다고 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걸 아예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신 분이 방정현 변호사고, 이제 그 방정현 변호사가 왜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넘겼을까? 우선은 이제 권익위 쪽에 들어가 있는 자료, 제보한 자료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휴대폰 메신저 네. 에서 들어있는 단체방에서 이제 대화 내용들인데 그 양이 한 20만 건 이상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방정현 변호사가 하나하나 이제 다 검토를 해보고 했을 때 이제 경찰의 이제 어떤 뭐 유착 관계의 내용들이 많이 이제 뭐 경찰총장, 뭐 그렇죠. 경찰팀장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직급들이 이제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급이 언급이 되고 이제 그 대화 내용들 중에는 이제 그 특정 계급에 있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 언제가 무슨 생일이 언제라든지 뭐 챙겼냐는 등,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걸 봐서는 방정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보다는 이건 다른 이제 공익적인 부분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체를 가야겠다. 그런 부분에 돼 있었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루가 돼 있냐. 이제 경찰에 어떤 연루돼 있는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히 언급은 안 하지만 최소한 이게 버닝썬이 지금 관련돼 있는 이제 관할서가 이제 서울 강남경찰서인데 강남경찰서장 이상이다. 예, 그 이상부터 좀 연루가 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겁을 많이 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어서 이제 방정현 변호사하고 몇 분한테 이제 제보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네네. 또 다른 범죄도 지금 이 카카오톡 내용에 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파장이 여기서 이제 그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승리 씨, 그리고 이제 정준영 씨, 그리고 카카오톡에 같이 이제 이름이 언급됐었던 그런 이제 지인들, 그분들은 좀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뭐 범죄의 형량을 좀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범죄 받나요? 관련해서 이제 형량을 받는 거는 법대로 뭐 진행이 되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의자이고 범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경찰과 유착 관계도 대체 어느 분에서부터 어느 분까지 이게 연관이 되는지 그걸 만약에 다 들춰낸다면은 어떻게 보면 경악할 정도가 아닐까 이런 좀 우려 섞인 생각도 좀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양진호 씨 웹하드 그 대표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몰카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겠다 올 초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몰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좀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혐의가 입증돼서 재판에 넘겨지면은 이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피해 여성이 최소한 10명에 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뭐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에 이렇게 처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러면은 정준현 씨 같은 경우는 7년 6개월까지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마약을 유통하고 또 투약하고 그리고 조세 회피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수위가 처벌 수위가 좀 더 세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룰라의 고영욱 씨 사건 이후에 이런 성범죄가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전자발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범 가능성이 많게 되면은 전자발찌 형량까지 가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가 10명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가 있다면 이게 상당히 뭐랄까 성적인 관음증,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성착증이라고 그렇죠. 하죠. 이 전자발찌까지 이야기가 실제로 국민 차원에 나오고 있고요. 이건 우리 사회 어떤 성에 대한 그런 인식과 관음증에 관한 그런 성도착증, 굉장히 심각한 암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서 좀 처벌 수위가 좀 많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가 사실 됩니다. 이제 정준현 씨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6년이었죠. 그 네. 여자친구 불법으로 촬영을 했던 거 네. 무혐의로 판결이 났지만 사실 그때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죄송하다라고 네. 고개를 숙였고 근데 저는 경악을 했던 게 네. 아무렇지도 지- 않게. 아니 그 기사 내용이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기자회견장에 가기 전에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죄송한 척 하고 오겠다라고 네.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에 저는 상당히 좀 놀랐고, 그리고 그 지인이 그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습적으로 이제 네. 습관이고 놀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정도가 들으니까. 되면은 사실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과 한번 하고 올게라고 말할 정도면은 어떤 그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그건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내용에서는 이제 뭐 카카오톡 내용에서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했던 그런 증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이제 형량으로 이제 처벌이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연예계가 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수케 뭐 모임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는 그 상황이고요. 예. 뭐 절친들 예. 지금 데스노트가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지금 뭐 그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곤혹을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선 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간 그 휴대폰 메신저 단체방에 이제 어느 정도의 연예인들이 있었냐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승리, 그다음에 정준영, 그리고 이제 가수 이모 씨, 최모 씨 이렇게 이제 한 4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뭐 이들 이외에 더 많은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멤버가 다른 연예인들이 그 방에 멤버였었느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승리 씨하고 승리하고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연예계에서 특히나 마당발로 유명합니다. 그 원체 이제 친한 친분들의 인맥이라든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정준영 씨가 불법 영상을 촬영한 거를 이제 뭐 개인적으로 다른 멤버 본인이 이제 뭐 했다면? 있었던 네, 뭐 네. 연결을 했다든지 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았던 걸 다시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줬을 상당히 거라든지 큰 또 범죄가 되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이걸 했다면은 그 멤버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았냐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혹시 그 피해자들 중에 실제 뭐 여성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하고 이제 친분 있는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계속 일파만파 확산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SNS라든지 개인적인 선을 긋는 거군요. 예, 다 이제 선을 긋고 나는 이제 뭐 친분이 그렇게 뭐 있지는 않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밥만 먹었을 뿐이지 뭐 지금 뭐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예. 한다고 이름 거론되지 않게. 실제로 해달라고. 저한테도 한 아, 두 분이 그런가요? 좀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누굽니까? 방송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예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이미 불똥은 튀었어요. 예. 파장을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 파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연예 담당 기자들의 이메일을 보면은 항상 이제 이런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연예 담당 기자들의 이메일을 보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 개인 이메일 회사 이제에서 쓰는 개인 이메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하루에도 지금 한 수십 통씩 이제 각 기획사에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우리 이제 자사소송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쓸 경우에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 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입장 발표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빨리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개념의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꼬리 자르기가 비슷한 내용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빨리 그쪽들하고는 우리가 관계 없다는 이제 선을 긋고 1차적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자. 이런 게 두 번째가 하나 있었고요. 또 지금 뭐 연예계 쪽에서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검찰 조사가 이제 발표가 나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관련돼 있는 정준영, 뭐 승리 씨 이외에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들은 많이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끝이 어딘지는 뭐 지금 뭐 가늠이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워낙에 또 한류 스타라서 지금 해외에서도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지금 뭐 한류의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 여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도 돼요. 박민호 기자님 좀 어떻게 봐요? 그 한류 뭐 동남아라든지 뭐 브라질 요즘 남미 사람들도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나라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경악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이제 한류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를 수출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뭐 지위라든지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보통 가수라든지 영화 이렇게 대중문화 산업 중심으로 한류가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말초적인 그런 신경 부분을 좀 많이 자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섹스 어필적인 그런 문화를 많이 양산해서 그렇게 이제 한류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상품으로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뭐랄까 소비가 좀 많이 강하고 다른 깊이가 좀 깊지 않은 그런 일회성적인 문화가 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바로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수, 대중가요, 대중음악도 중요하지만은 문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철학이라든지 우리 고전 문화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적인 차원을 좀 제대로 정비해서 한류 사업을 정비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뭐 대중 연예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류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계도 오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면 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한류 문화 산업 자체를 또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영향은 있고 이 기회 삼아서 네. 이게 재정비가 한류 산업에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김재범 기자는 어때요? 뭐 재정비도 마찬가지 뭐 맞는 말씀이지만요. 저는 우선 굉장히 큰 타격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연예계 쪽 전반에 이제 어떤 악영향이 미칠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K엔터라고 불리우는 이제 한류 연예 산업에 대한 영향력에 미칠 악영향인데요. 이게 승리, 정준영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이외에 이제 더 연루가 됐을지 모를 어떤 개개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K-팝을 넘어서 이제 K-엔터 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미 이제 뭐 외신들도 이런 분위기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 뭐 K-팝 스타 이면에 K-팝 스타들이 사실상 전 세계를 아울렀던 점은 어떤 뭐 말끔하게 재단된 완벽한 이미지와 어떤 맞춤형 스타 전략들이 이제 맞춤형 스타 전략이 이제 맞아 떨어졌었고요. 여기에 뭐 다양한 컨셉에 이제 스타 마케팅 시스템도 국내 이제 연예 산업의 스타 마케팅 시스템도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국내 이제 그 K-팝, K-엔터 전체 산업의 스타 메이킹 시스템에 이면에 이런 추악한 이면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굳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한류 전체에 악영향으로 미쳐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퍼지게 되고 문제적으로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도미노 이제 나비 효과처럼 이제 확산돼 버릴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 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케이스를 전체로 확대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번 사태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고 국민적인 공분을 낳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절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팬들의 분노와 이제 실망이 네. 아무래도 한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좀 많이 훼손할 것 같다라는 그 우려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에 출연 중인 그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나죠. 더군다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시청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입니다. 조금 더 책임감을 좀 갖고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